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1차 시험 이제 전에 다 해설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다 총평도 해드리고 다 해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들은 카페에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제 이지선 유학 카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이명 선생님들 많이 모이시는 카페에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도, 저의 개인 유튜브에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그쵸. 이제 2차 시험 모든 거를 다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그쵸. 교수학습 과정안, 요거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서울하고 인천, 요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100% 적중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2차 시험이 사실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학교 다니면서 이미 수업도 해보고 다 해본 거를 뭐 우리가 수업 한두 번 해보나요? 막 정말 셀 수 없는 수업을 해보고 과정안도 셀 수 없게 많이 만들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학교 다닐 때 해봤던 그 수업이 아니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다닐 때 안 해본 거를 시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차 과목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길러지지 않아요, 실력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1년을 쭉 함께 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무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 강의를 또 이제 저하고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하셨던 선생님들은 또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노량진 전체에서 이제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학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원스톱입니다. 저는 이제 1, 2차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그쵸?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지 이것 따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까지 붙어야 분명히 합격을 하는데 왜 2차 강의를 개설을 안 합니까? 그거는 저는 강사로서 선생님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지선과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1차 풀코스, 2차 풀코스 원스톱으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신 선생님들은 무난하게 뭐 예상했던 문제 다 나오고 제가 강조했던 거 다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직전에 카페에다가 뭐 그죠 스터디 자료 그다음에 최종 점검 이거 꼭 해주세요 했던 데서만도 무더기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더기로 다 나왔는데 뭐 그걸 다 쓰기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제시를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1, 2차 적중하는 그런 강의를 좀 많이 좀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1차도 지금 뭐 안타까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2차는 뭐 더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문제 해설을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보신 선생님들도 정신없이 시험 보시고 와서 도대체 내가 뭘 한 건지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이제 앞으로 2차를 앞두신 선생님들은 더 모르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가지고는 그쵸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문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답을 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서울하고 인천 내놨지만은 평가원은 이제 뭐 지면의 한계상 이제 생략을 했는데 왜냐하면 수업하고 뭐 면접하고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서울 선생님들 인천 선생님들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정한 수업에서 그대로 샘플을 드렸어요. 어떤 샘플 드렸냐면 물 웅덩이. 그거 제가 그대로 과정안 짜서 드렸어요. 물 웅덩이에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모래에다가 물을 계속 한 통을 다 부었는데 물이 다 스며들어가가지고 물웅덩이가 안 만들어지는 거 제가 그거 그대로 샘플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이제 지금 이제 서울하고 인천은 자세히 해드릴 거니까 평가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드렸던 샘플은 그랬어요. 물웅덩이 계속 들어가 버리니까 파란색 비닐을 까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제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은 파란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이제 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모래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웅덩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록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블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블록들로. 그거 제가 그대로 샘플 넣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더 신나니까 그 역할 영역에 있는 우산하고 우비하고 장화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노는 거, 그런 거 제가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아마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그거 힌트 얻으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서울 선생님들, 인천 선생님들 시험 보신 내용 위주로 보겠지만은 평가원 선생님들도 뭐 거의 문제가 같았거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충실했다. 생태 유아 교육이 적용되어 있다. 뭐 이런 특성들이 다 시도마다 비슷했어요. 수업 실현도 비슷했고, 과정안도 비슷했고, 그쵸? 자, 뭐 수업 실현하고 과정안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 인천을 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원도 뭐 사실은 말만 좀 다르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문제 복기를 했어요. 서울 문제 이제 복기를 했는데 아마 시험 보신 거랑 거의 유사하게 복기가 됐을 겁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그쵸, 텃밭, 텃밭 이거 맨날 텃밭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텃밭, 배추, 애벌레. 텃밭에 주로 가는 거, 이거 단골 손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생태 유아교육. 그죠? 이 생태 유아교육인데, 그쵸. 아이들, 이제 생태 유아교육인데, 인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 유아교육이 인성교육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벌레 죽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자연탐구하고 더 가깝게 아이들의 관심이, 그쵸. 아이들의 관심이 자연탐구 영역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황은 아이들의 관심이 발현된 상황이에요. 요게 이제 발현된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관심의 발현을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요걸 보고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달팽이하고 애벌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적 의문, 이 아이들한테 달팽이와 그다음에 그죠, 배추, 애벌레 요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관심을 더 확장시켜 줄까? 요런 교육적 의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발현된 요 상황에서 연결된, 그죠, 활동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구상을 하시는 것이 뭐 놀이로 갈 수도 있겠지만 활동 수업으로 연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놀이로 가는 것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발현되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과학적인 관심이잖아요. 발현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관찰해 보시고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 보시고 여기서 자연탐구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활동으로 수업 과정안을 짜시고 나중에 이제 확장, 그쵸? 확장 계획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끝에는 이제 다음 활동 계획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놀이로 이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 활동을 한 다음에 아이들의 생각이 확 확장돼 가지고 선생님의 활동이 가미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넓어진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놀이로 가는 거. 요런 이제 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정안은 활동 수업이죠. 자연탐구하고 좀 가까운. 근데 자연탐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영역들도 같이 조금 들어가게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 보시면 만 4세 22명 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고요. 소그룹으로 했다가 뭐 대그룹으로 했다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가격리 유아 지원 계획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제가 똑같은 거 엄청 다뤄드렸어요. 논술에서도 다뤄드리고 면접에서도 다뤄드리고 뭐 수업 다 많이 다뤄드렸거든요. 특별히 여기 학부모 소통 플랫폼 이거는 제가 2차 스터디 자료로 엄청 내드린 거예요. 이거 그쵸? 막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몇 개 문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딱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향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은요. 요 이제 자가격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요게 있잖아요. 좀 이따 제가 해설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이기 때문도 있어요. 이렇게 학부모 소통 플랫폼, 그 인터넷에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기도 하지만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교육의 그런 변화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사회라고 번역해요.
그 개념을. 그쵸? 근데 영어권에서는 4차 산업사회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사회 이퀄, 그쵸? 4차 산업사회 이퀄, 그쵸? 4차 산업사회 이퀄, 디지털 혁명이에요. 디지털 혁명. 그쵸? 요거의 직격타. 이거로 직접적인 영향을 교육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 매체. 그래서 교육 매체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게 4차 산업사회의 영향이면서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아교육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화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죠. 1차에서도 나오고 2차에서도 나오고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해드렸고 면접에서 이 얘기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서울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플랫폼.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자세하게 써드렸는데 그린 스마트 스쿨 서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서울시 책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매체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요? 그죠?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지금 뭐, 지극히 일부의, 지금 코로나는 좀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언젠가는 없어질 거잖아요. 코로나 없어지면 그럼 이거 없어지냐?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예요. 이거에 대비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가격리 유아 지원 계획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평소에 놀이꾸러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이거 실천 방안 다 드렸어요. 놀이꾸러미 같은 거 만들고 평소에, 그죠? 평소에 컨텐츠 제작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평소에 컨텐츠 제작해 놓은 게 있어야 합니다. 이 뭐 자연탐구 관련된 거 평소에 제작한 컨텐츠 요거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그죠?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나 영상을 더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평소에 나는, 그쵸? 요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원래 매체해가지고, 우리 원에서는 다른 선생님하고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미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피력해 주시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어떤 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가격리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 요거는 평소에 이런 걸 했어야 돼요. 컨텐츠를 부지런히 만들었다는 거죠. 놀이꾸러미 관련된 거. 그래서 요 자연탐구 관련 놀이하고 또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이미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 뭐 이름도 좀 쓰시면 좋겠죠. 그런 컨텐츠를 좀 이렇게 명칭을 지어가지고 요런 거를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더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 소통 플랫폼은 뭐예요? 자, 이제 학부모님들도 평소에 이제 집에서 이런 꾸러미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됐어요? 평소에, 그죠? 학부모 교육 이런 게 있었어야 돼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이제, 그쵸? 이런 플랫폼을 평소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뭐죠? 현실 교실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쵸? 그게 블렌디드 러닝이잖아요.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부 유치원부터 블렌디드 러닝 하라고 하고 있어요.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블렌디드 러닝을 했다, 우리는. 그쵸? 그런 것들이 암시가 되어야 돼요. 평소에 했던 블렌디드 러닝에 더하여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 교육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쵸? 부모님들하고 이미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소통 플랫폼.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쵸? 추가적인 자료도 제공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떤 소통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소통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어떤 소통이라 하면 이제 유아들 놀이하는 거 이런 거 찍어서 선생님도 올리시고 늘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늘 해온 거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 지금 오늘 얘네들은 못 왔는데 다른 애들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거를 찍어가지고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화분 같은 거 갖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그 아이들도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찍어서 업로드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가격리 유아 지원 계획하고 학부모 소통 플랫폼 요거는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거. 이거는 뭐 한 1000% 적중이죠. 제가 엄청 강조했었어요. 진짜. 그쵸? 제가 자료는 일부만 지금 따갖고 왔어요. 뭐 전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이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명심하십시오. 4차 산업사회예요. 지금은. 옛날 옛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사회고 4차 산업사회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예요. 서양은 4차 산업사회라고 안 하고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 이퀄 4차 산업사회예요. 디지털 혁명, 교육 매체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엄청 많이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문제로 반영된 거예요. 또 나올 겁니다. 올해 끝?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는 1, 2차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유형은 수험생 자율인데 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활동을 자연탐구 활동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놀이 지원 계획, 공간, 자료, 상호작용, 안전 이런 지원은요. 제가 그 2019 개정 누리과정 제가 왜 웃냐 하면은 뭐 한 수천 번은 얘기했으니까 이 2019 개정 누리과정 들어올 때부터 제가 다 정리해서 자료 엄청 뿌려드렸어요. 이거 어디 많이 있냐면요. 제가 뿌려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거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올인원 특강에 보면은 놀이 실행자료 편에 이거 자세하게 요약 다 해놨어요. 그냥 외우면 되게 정리 딱 해놨습니다. 자, 그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2차 시험 자료에도 이거 다 넣어드렸어요. 그거 나온 거예요. 늘 보던 익숙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는 공간 지원을요. 세련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수업이 세련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첨단적인 세련된 수업이다. 노련하게 보인다. 이런 게 좋잖아요. 세련되게 하시려면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면 좋습니다. 실내와 바깥이 연결된 놀이, 연결된 활동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건 이런 사례들은요. 놀이 운영 사례집에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막 너무 자세하게 풀어드리지는 지금 못하죠. 뭐 강의를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2차 강의에서 충분히 다 풀어드렸고 그 1차 강의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 2차를 뭐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걸 모르시니까 1차 시험 볼 때도 문제 이게 뭐냐. 2차 시험 받아봐도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황당한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밑줄 긋고 빨간 줄 쳐주고 동그라미 해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실내 실외를 연결하는 놀이, 뭐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놀이 운영 사례집에 보면 아이들이 시장놀이 하는데 교실에서 시장놀이 하다가 얘네들이 바깥 놀이터로 나가요. 유치원에 바깥 놀이터 있잖아요. 바깥 놀이터로 나가서 놀이하다가 진짜 지역사회에 있는 시장을 가요. 시장 가서 시장놀이 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시장놀이 해보고 막 이래요. 자, 그게 실내와 실외가 이제 점진적으로 연결된 케이스도 있고 아예 놀이 집단이 소집단별로 나눠가지고 실내와 실외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공간 확장 같은 경우에 실내와 실외가 연결된 놀이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활동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안에서 책 보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진짜 그저 벌레하고 이런 거 관찰하는 아이들이 있고, 달팽이 관심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벌레를 보고 싶은 애들도 있으면은 뭐 그저 바깥에 뭐 애벌레 따로 뭐 그 달팽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서 뭐 달팽이 관심 있는 애들은 달팽이 보고 애벌레 관심 있는 애들은 애벌레 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책을 보는 거죠. 애벌레나 달팽이 책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뭐, 여러, 실물 자료라든가, 뭐, 진짜로, 그쵸. 자연물 자료 이런 거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상호작용은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도 있고, 선생님하고의 상호작용도 있고, 아이들과, 그죠. 교구나 자연과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이제 그거 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이런 거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안전, 바깥놀이 하고 이러니까 안전을 유의해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하나 더 더불어서 애벌레나 달팽이 막 죽이는 거 그거 안 좋으니까 그죠? 잘 보고 나서 제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놔준다. 예쁜 그런 생물들이니까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자, 그다음에 유아평가, 누리과정평가 이것도 뭐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아평가, 누리과정평가 자, 요거에 대해서 그죠? 유아평가, 누리과정평가가 사실은 해설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고시문만 외우셨지 이 평가에 대해서 써 있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번에 1차 시험에서도 유아평가, 누리과정평가 나왔는데 누리과정평가 막 이상한 답 쓰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답인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요거 제가 지금 이걸 또다시 막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해설서 강의를 그럼 또 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 올인원 특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거 제가요 서답형 문제로도 엄청 풀었어요. 그 풀은 문제가 그대로 요번에 시험에 난 겁니다. 그쵸? 1차에도. 자, 그래서 이건 뭐 익숙한 거예요. 저하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이거 안 보고도 뭐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고민, 활동 목표, 활동 선정 내용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요게. 근데 이거 저는 진짜 제가 이거 뭘로 드렸었냐 하면은 놀이중심 수업 매뉴얼을 드렸었어요. 제가 수업 매뉴얼 만들어서 매뉴얼 뭐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능틀이라는 얘기죠. 수업 매뉴얼을 제가 딱 짜서 엄청 뿌렸어요. 이것도 진짜 많이 뿌렸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셔서 이 놀이중심 수업 매뉴얼이 머릿속에 싹 있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쭉쭉쭉쭉 일필휘지라고 하죠. 쫙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뭐 한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건 좀 선생님들이 별로 바라는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시간을 줄여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또 집중도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이제 교사의 고민, 활동 목표, 활동 선정 이유, 내용 이런 거 이제 작성하는 거 그게 이제 좀 어려우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틀을 제가 여기서 드렸어요. 그죠? 놀이중심 수업 매뉴얼이 그대로 그쵸? 교수학습 과정안의 형태로 딱 나온 그런 시험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드렸던 이 매뉴얼이 교수학습 과정안 양식이 돼서 출제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연습시켜 드렸거든요. 이런 관점이 작년에 또 세종시하고 이런 데서 또 아예 수업 실현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수업 실현이라든가 뭐 그 과정안도 마찬가지고 1차도 뭐 이렇게 굉장히 기본 베이스부터 해야 이제 끝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도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하고 이제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이거 다 쓰셨죠. 다 쓰셨어요. 왜냐하면 드릴 얘기가 많거든요. 수업이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유아교육과에서 공부 착실하게 하셔갖고 나중에 이제 수업이 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 강의 1시간 듣고 되고 막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제가 저하고 개인 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은 다 하셨죠. 진짜 철저하게 제가 그냥 꽉 잡고 하셔야 됩니다 해서 끝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갖고 다 시험장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근데도 나중에 오신 선생님들은 좀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저를 일찍 만나서 하신 선생님들은 요거 정도는 이제 문제가 없으셨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관찰, 교육적 의문, 놀이 지원,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놀이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이원이 사실 우리 이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놀이의 흐름이 이렇게 놀이 흐름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놀이원, 놀이2, 놀이3, 놀이4 활동, 놀이원, 놀이2 다시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이 놀이원에서 놀이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놀이3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 놀이에 관심이 없어지면 이제 놀이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놀이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우리 실행 자료집 이런 데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비가 오는데, 그죠? 바깥에 나가서, 흙이다! 이러면서 흙에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흙에 막 관심 갖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관찰한 거예요. 일단 관찰. 얘네들이 흙에 관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육적 의문. 이 아이들의 흙 관련 관심 이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되게 해줄까? 선생님이 교육적 의문.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서 관찰할 때는 기록도 같이 하는 거죠. 관찰 기록. 그죠? 기록하면서 선생님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 교육적 의문은 교육적 고민과 같은 말이에요. 의문, 고민 같은 겁니다.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분석도 같이 하고. 자, 그래서 교육적 의문, 교육적 고민. 어떻게 얘네들이 흙에 대한 관심 어떻게 계속 가게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얘네들의 흙에 관한 관심이 지금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흙 관련 동화책을 일단 좀 읽어야겠다. 그런데 흙 관련 동화책 내용은 막 흙물 염색하고 흙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해보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아이들의 발현이 앞에 있었죠? 발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행 자료집에 있는 사례에서는 놀이가 아니었어요. 여기 선생님의 흙 관련 동화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가 또 오는 거죠. 놀이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애들이 뭘 했어요? 흙물 염색하기. 흙물 염색하기. 여기서 또 선생님이, 그쵸? 관찰, 교육적 의문, 놀이 지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집에서 그냥 막 노는 거는 그냥 쭉쭉쭉 끊겨요. 아까 평가 문제에서 났다고 얘기한 것처럼 모래에다 물 붓다가 안 되면 그냥 애들은 안 되네 이러고 그냥 가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치원에서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교육적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놀이가 확장되고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놀이가 1, 2, 3, 4 넘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활동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와, 얘들이 요 조그만한 관심에서 이렇게나 확장됐어? 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장이 돼요. 거기에는 선생님의 교육적 의문과 놀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요걸 쓰라는 거예요. 요거를. 자, 뭐 설명 드릴 건 너무너무 많지만 간단하나마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여기 자세히 써놨어요. 나중에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뭐 이거 제가 논술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서울 요번에 이제 시험 본 거 과정한 양식 좀 복기를 해봤어요. 교사의 고민, 그죠? 아까 관찰하고 이제 관찰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교사의 고민에는 관찰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관찰한 거를 힌트 삼아서 얘 이거 어떻게 넓혀주지? 얘가 이런 관심이 있네? 선생님의 교육적인 통찰력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지금 텃밭에서 애벌레에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얘가 과학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묘사가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달팽이도 얘가 지금 달팽이 알, 애벌레 알, 달팽이와 애벌레 알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쵸?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암수가 한 몸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구나. 선생님이 좀 이렇게 통찰한 거를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지원해 줘야겠다. 놀이 지원 계획은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죠. 평가 계획도 아까 그 해설서의 내용대로 유아평가, 누리과정평가 나눠가지고 유아평가는 유아의 현재 상태, 그쵸? 그 다음에 이전 상태, 현재 상태 간에 좀 달라진 거, 그쵸? 달라진 거, 발전된 거, 그 다음에 현재 유아의 상태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 이렇게 유아 평가예요. 과정 평가죠, 과정 평가, 그쵸? 지금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쓰시면 되고 누리과정 평가는 어떤 겁니까? 놀이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평가 계획 쓰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뚝뚝 끊기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연결성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업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조건에 있던 것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자가격리 유아 지원 계획 뭐 이런 것들, 놀이 지원 계획, 여기 자가격리 유아 지원 계획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플랫폼을 통해서 뭘 소통할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유형, 활동 선정 이유는 요거 교사의 고민하고 관련이 돼야 돼요. 교사의 고민하고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 목표도 나름 선생님들이 좀 정해보시고, 활동 내용은 큰 틀 중심으로 크게 여기 활동 내용은 대체로 뭐 이제 여기 파트 1 해서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 3파트 정도로 나눠 가지고, 그쵸? 한 3파트 정도로 나눠서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하고 이렇게 이걸 소그룹별로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흐름 따라서 나누셔도 좋아요. 아니면 소그룹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집단,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활동 내용을 크게 이렇게 한 3파트로 나눠서 좀 적으시고, 활동 방법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적으시고, 이러면 좋겠죠. 그쵸? 비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비고에는 교사의 지원이나 교구, 유의사항,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쵸? 교사 지원. 물론 여기 이제 교사 지원, 놀이 지원 계획 있기도 하지만은, 그쵸. 저기에다가 다 적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항목 적어야 되는 지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사의 놀이 중심, 유아 중심 수업에서 교사가 할 일의 핵심은 교사의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교사 지원, 그 다음에 매체, 놀이 중심 수업에서는 매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심미적인 매체. 예를 들면 뭐 빛이 있는 거라든가 빛을 이렇게 비춰본다든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 예쁘잖아요. 달팽이 애벌레 진짜 잡아갖고 와서 막 라이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러면 생물 학대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만들어 보는 거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활동하면서 일부 그 소그룹은 밖에 나가서 진짜 활동하고, 일부 소그룹은 와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어떻게 만들어서 라이트 테이블 위에다가 달팽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애벌레, 배추 이런 것들을 꾸며 가지고 막 비치비치게 놔두고, 뭐 그렇게 뭐 미술하고 자연 탐구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체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교구나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뭐 그냥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 똑바로 앉힌다 이런 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교사 지원 매체, 교구 재료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놀이 중심 수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런 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활동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파트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업을 구상을 하실 때 수업이 크게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이렇게 나눠지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 방법도 파트별로 정리를 하시고, 놀이 지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제가 요 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자, 제가 그리고 이제 적중한 내용 뭐 이런 거 써놨습니다. 뭐 스터디용 연습 문제. 제가 이 스터디용 연습 문제는요, 시험 보기 전에, 그쵸? 2차 시험 막 준비하실 때 제가 엄청 많이는 아니고, 그 스터디 자료 4번,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꼭 보고 가세요. 막 당부하면서 한 번 해서 총 5번을 드렸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막 대거 나왔어요. 대거. 진짜 그것만 다 보고 들어가셨어도 진짜 선방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 제가 그런 얘기 다 드렸잖아요. 디지털 혁명, 스마트 교육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공학 시스템이 급속하게 변화된다. 이게 4번째 자료예요. 스터디용 연습 문제 4번째. 12월 중순 정도에 드렸던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놀이 중심 교육 지원 방안을 3가지 제시하시오. 이거 제가 면접 문제로 드렸는데 쭉 풀어놨기 때문에 이거 면접 공부했으면 그냥 수업 과정 안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리고 지역시책을 활용한 모범 답안까지 아예 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플랫폼, 놀이중심 교육 이거 다 연결시켜서 제가 써드렸어요. 블렌디드 러닝까지. 이것만 알았어도 선생님들께서 응용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학부모님들의 원격 연수, 온라인 플랫폼, 원격 연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자료 제공하고, 이거 그냥 가정안에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여기 온라인 플랫폼까지 제가 여기 다 써드렸거든요. 여기 이유까지 다 써놨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서울 사례, 여기 교실 밖 체험학습과 생태교육 활성화하겠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것이
그 수업으로 구현된 거 아니에요. 교실 밖 체험학습하고 생태교육, 그렇죠? 요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 스마트 스쿨, 서울 사례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써드렸어요. 체험, 생태교육, 뭐 이렇게 자유로운 체험,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들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답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수업으로 구현된 것이 지금 요번에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진짜. 자,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인천 거를 또 한번 보실 건데요. 인천 거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기는 일단 2차 시험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1월부터 원스텝으로 공부하셔야 그때 가서 웃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부 또 드리기는 이제 2차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합격을 기원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보람된 열매를 거두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차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고시문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내용들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교육의 트렌드 4차 산업사회, 그 특성, 그쵸? 디지털 혁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무한히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거 문제로 다 다뤄보셔야 돼요. 그냥 뭐 두꺼운 책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책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외우는 건 슬림하게, 그리고 깊이 이해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지성과 함께 꼭 끝까지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요번에 또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던 2차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합격을 정말 기원드리고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선생님들의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우리 인천 문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